네,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님과 함께 현재 구간의 시장 의미 그리고 크게 좀 매를 막고 있는 쪽에 있어서의 점검까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주셨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이렇게 3, 4%까지 빼는 시장이 올해 들어서 있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렇죠. 예, 드문 케이스긴 그렇죠. 합니다. 네. 예, 어떤 해석일까요? 일단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네. 온갖 언론사든 방송사든 헤드라인은 장식하고 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여기서 조정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읽어야 할지요? 예, 경기 사이클, 경기 침체가 맞다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근데 해요? 문제는 경기 침체라는 것을 하루 아침에 그 판단보다는 그런 우려가 커진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미국 그건 장에 아무도 모르죠. 있는 사람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파월도 모르고 연준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가장 큰 거예요. 우리가 주가가 빠질 때는 판매 수량이 원래보다 30% 적게 나왔다. 그러면 한 15% 빠지면 과거의 바닥이더라. 뭐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은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적이 좋은데요. 그 실적이 좋다는 가정 자체는 경기 침체를 가정하지 않고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 침체라는 가정이 생기면은 문제가 돼서 오늘의 사실은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 왜 갑자기 오늘 아침에 미국이 반도체가 어저께 오른 거로 다 토해내고 미국 중에 2, 3%가 빠지고 심지어 러셀 2000도 3% 이상 빠지면서 오늘 지금 선물도 아직도 빠지는데 미국 시장. 근데 오늘도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왜 빠지는가? 물론 다른 요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경기 침체의 우려를 자극했다고 하는 지표 몇 가지가 이슈거든요. 그럼 그 지표 몇 가지가 경기 침체를 강력히 시사하는 게 맞는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짧은 아침 시간에 해야 되는데 아침 시간 정확히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서란서리 하니까 일단 팔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700 가까이 됐으면은 패닉 모드에 진입했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지금 못해요. 왜냐하면 그 ISM 제조업 지수하고 그다음에 신규 실업 청구권 수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죠. 가장 큰 거는.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것이 얼마나 지금 신빙성이나 강력한 도구인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ISM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 그거는 보통 향후의 경기를 선행적으로 보여준다는 거로 많이 인용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가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50 이하로 봤어요. 원래 50 이하는 경기가 내려가는 걸 보는데 지난 21개월 동안에 20번 내려온 상태인데 이번 달에는 그나마 조금 지난달보다는 좀 올라갈 것으로 아직 50 미치지만은 48점 얼마가 이렇게 올라갈 것을 봤는데 오히려 확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고요. 46점 이렇게 내려왔고 또 문제는 그 중에서도 고용 지수라는 부분이 많이 내려왔어요. 고용 지수가 뭐 43.4인가요? 그래서 아마 원래 생각보다 6포인트나 내려갔기 때문에 이 43점 몇이라는 고용지수 자체가 2008년도 리먼버럴 사태 때 45점 몇보다 한 2포인트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최소한 제조업 쪽에서의 고용은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내려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ISM 제조업 지수의 세부 항목에서 보고 화들짝 놀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ISM 제조업 지수가 50 밑으로 내려가면은 항상 경기 침체가 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1970년부터 해가지고 수십 차례 이렇게 50 내려갔을 텐데 그냥 반반이에요. 50 내려갔을 때 정침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ISM 지수가 어느 레벨 이하로 가면은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어느 레벨? 43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46포인트니까 까리까리하죠. 잘못하면 내려갈 것.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과거 경험치적으로 한 44, 43 밑으로 가면은 경기 침체가 상당히 컸어요.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50 밑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46이 나오다 보니까 48 얼마로 48인가 49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약간이 아니고 한 내려서 46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충격과 그 내부의 고용에 대해서 고용이 한 6포인트 내려갔으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인디케이션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46하고 지금 3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46인데 네. 경기 침체가 왔다고 봐야 될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데 소수자치게 놀란 건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은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의 경제를 다 대표하는 건 아니죠. 뭐가 있죠? 미국은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SM 서비스 지수가 나와야 돼요. 원래 ISM 서비스가 더 중요도가 높지 않았나요? 뭐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조업도 어느 레벨 43 어느 네네. 포인트 이하 되면은 경기 침체하고 상관관계가 꽤 높았기 때문에 아직 그 레벨까지는 아니더라도 올라가려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충격이 크다고 말씀드린 네네. 거고 ISM 경제 제조업 지수는 전 미국의 전체 경제의 20% 미만 한 15% 16%만 해석이 돼요. 나머지 뭐냐? 서비스죠. 서비스 지수가 저 중요한데 서비스 PMI 지수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니까 쓰러지는 거고, 그다음 오늘 아까 고용 지수가 나쁘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발표되는 고용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비농업 취업자 수 이것이 이게 내려가면은 이제 안 좋은 게 됐어요. Bad is very bad가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비농업 비농업 취업자 지수가 이번 달 나올 것이 한 15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지난달에 20몇만 명이었으니까 좀 내려갈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은 오늘 지금 소수자치게 놀라고 고용 때 놀란 것이 확인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거의 가능성을 미리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는 대략적으로는 15, 16, 17만 명 정도로 좀 내려가는 걸 기획하고 있는데 일부 증권에서는 10만 명까지로 푹 떨어지는 거를 예상하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슈가 되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포를 하는 게 아니고 샤메 법칙이라 해서 실업률이 지금 4.1%까지 올랐는데 샤메 법칙 가장 최근에 나오는 실업률과 지난 12개월 동안에 가장 낮은 실업률과의 차이가 0.5%포인트가 넘어가면은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러는데 이번에 오늘 발표되는 7월 달, 그렇죠? 7월 달에 그 실업률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4.2에서 4.3 정도 나오면 전달 4.1인데 그러면 샤메 법칙에 들어와요. 그러면 경기 침체라고 사람들이 경험치적으로 이해할 수 그쵸.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 해석이 나름인데 어저께 FOMC 회의 끝나고 파월이 뭐라 그러냐면은 샤메 법칙을 알고 있다. 근데 그게 어디나 언제나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금 팬데믹 이후에 그 실업률의 그 상승이라든지 그런 그 배경이나 그 원인이 과거에 샤메 법칙이 유용하게 적용됐던 시기하고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그거를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투로 코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법칙은 법칙이다. 이렇게 물어봐서 만약에 실업률이 4.1이 아니고 4.23으로 올라가면은 이슈가 될 수 있죠. 아직까지는 컨센은 실업률이 이번에 안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거고, 비농업 취업자 수만 지난달 높았기 때문에 한 15만, 16만 명으로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 ISM 지수하고 그 고용 지수에 의미를 엄청 두면서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 주가는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과 대만도 물론 반도체가 많긴 합니다만 그게 폭락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이 그러면 경기 침체냐는 것은 후행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경기 침체라고 했을 경우에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 우리 많이 말씀했잖아요. 네. 올해 뭐 삼성전자가 얼마입니까? 뭐 40 몇 조고 내년에 50, 60조고 하이닉스가 올해 20 몇 조고 내년에 한 3, 40도 되고 이렇게 가는 트렌드, 이 예측 자체를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요. 경기 침체가 맞다 그러면은 내년도 경기 침체가 조짐이 보이면은 내후년도에는 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겠죠. 네. 그럼 내후년도 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계산할 거거든요. 그럼 누구 애널리스트가 좀 경기 침체를 반영했는지 모르지만 네거티브하게 보는 사람은 하이닉스를 10조 대. 지금 올해 20조인데 올해보다 반토막. 삼성전자는 올해 40조에서 내년 50조 가는데 26년도에 30조 대 이렇게 다시 꼬꾸라지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꼬꾸라지는 것이 만약에 경기 침체를 반영한 예측이라고 가정하고 그걸 들여다봤을 경우에는 만약 그게 네. 그러면 그게 맞다고 가정하면 삼성전자는 8만 원 못 갑니다. 7만 원 초반까지 갈 수 있고요. 하이닉스는 18만 원에 목일 거고 15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측을 잘 믿는다는 게 아니고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내후년 거를 임팩트를 미리 땡긴다는 그런 가정을 하면은 그런 시나리오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지금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시간이 지나가는 거고요. 이게 지금 한참 우리가 지금 방송한 지 몇 주 됐는데 종목이나 섹터나 나라
비중을 스프레드 이게 분배해놓고 오늘 많이 맞을 때 그 섹터의 비중이 적으면 덜 맞고 다른 거에 보완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물론 오늘은 보완을 생각하고 다 많이 건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식을 다 파고 나갈 것이냐, 경기 침체가 확신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파월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을까요?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그 데이터들이 아까 ISM 서비스 지수라든가 네. 아니면 고용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확인될 때까지는 모른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그 상황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태까지 매번 FOMC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더 확인해야 됩니다. 데이터 더 확인해야 됩니다 했는데 이제 저희도 계속해서 데이터 더 확인해야 될 것밖에 없네요. 과연 소매 판매라든지 ISM 서비스 쪽에 있어서 그 우려를 씻겨내줄 수 있는가, 이걸 보면서 현재 구간은 관망이 그러면 최선이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근데 관망 얘기하기 전에요. 지금 반도체는 너무 많이 낙폭을 만들어내고 있어서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포트상에서 반도체 비중도 가장 높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가장 반도체 높으셨을 거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지금 구간에서 높았으면 안 된다. 높았으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에만 투자를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렇죠? 제가 따방송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뭐 인도도 있고 그다음에 현금 비중도 있고 항상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감한 경기에 민감한 주식 몇 개 종목에 너무나 몰빵하는 거, 크지 않은 종목. 삼성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장이 전체가 7% 빠지는데 우리 장이 4% 빠지는 게 아주 화딱지 나긴 하지만은 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오늘 지금 2시 만에 얘기했지만 네. 아침에 얘기를 들으신 분하고 또 어떤 거 다른 거죠.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왔을 때 2700 밑에 내려갈 때는 패닉이 올 수 있는 거고, 패닉은 2670, 2680이 패닉의 1차적인 정점이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반등을 세게 올라와서 추세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올라갈지, 아니면 잠깐 쉬다가 또 어떤 새로운 추세가 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지금 그 경기 침체라는 거를 제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원래 경기 침체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코스피 바닥은 전 개인적으로 2640 정도 개인적인 겁니다만은 상단은 2830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중립 이하였는데 오늘 많이 빠져갖고 지금 패닉 모드에서 그 이상 가는 거니까, 여기서의 어떤 실익 있는 액션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당장에 뭐 주문 드릴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고요. 나라별로 센터로 나눠서 해야 되고, 손절 화딱지 나죠. 손절 되는 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죠. 그럼 뭐 버티고 있으면 장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시 올라갈 때 어느 종목이 올라갈지 지금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이번 분기 실적이 안 좋아, 3분기 실적이 좋아요, 이런 거 갖고 지금 반등을 내가 갖고 있으면 올라간다, 이런 거를 장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하. 그러면 반도체 국한에서도 그게 적용되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슈가 많았는데 네. 뭐 미국이 중국향으로 맞아요. 반도체를 규제를 한다는 건 아는데, 그거는 사실은 좋고 나쁘고 할 게 사실은 없었어요. 약간 오바스러웠어요. 반도체 중국이 AI 못 만들게, 장비 못 팔게 해요라고 했는데 네. 동맹 국가들이 너무 힘드니까 동맹 국가 네덜란드, 한국, 뭐 일본의 장비 업체들 좀 룸을 놔줄게요 했는데, 근데 미국의 장비 업체들이 왜 가죠? 룸을 놔주기로 한 거는, 룸을 해준 거는 동맹 국가잖아요. ASML이라든지 토끼오 일렉트론. 근데 한국 반도체가 특별히, 한국이 반도체 장비 업체가 특별히 뭐 룸이 있을까? 원래 우리는 특별한 게 뭐 손해 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HBM 판매 금지, 이거는 새로운 거라서 조금 신경이 쓰였고, 어저께 사실은 삼성하이닉스가 우리 장에서 생각보다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HBM 3가 될지 2가 될지 2가 될지 어떻게 정확히 될지가 아직은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지나치게 네거티브하게 볼 것도 없는 게, 어차피 그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판매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하이엔드 비중으로 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둘 다 미국의 그 현 정부가 트럼프하고 싸우는 와중에서 서로 이제 선명성 경쟁, 중국을 때려잡기 위한 선명성 경쟁인데, 이게 진심이 통할 정도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정확히 실행 능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측면에서도 여기에서는 너무 지나친 긍정,
장비. 그다음 너무 지나친 네거티브는 볼 게 없죠. 근데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에 다른 게 워낙 엄습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거고요. 어저께 애플이 엔비디아 그 GPU를 안 쓰고 구글의 TPU를 쓴다 그러는데 이건 기술적 복잡합니다만 구글의 TPU하고 애플하고 관계는 애플은 원래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다른 업체하고 달리 자기네가 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구글하고의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서 원래 애플이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런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그 프레임워크가 AJAX라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구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아주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다만 애플이 그 온 디바이스 AI 휴대폰에 들어가는 가벼운 LLM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이제 구글이 계속 경쟁을 요인을 보일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NPU나 TPU가 할지 이거는 좀 지켜봤었는데 요게 이제 엔비디아를 안 쓰고 애플 썼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긴장을 해야 되는 거 맞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코멘트는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28일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게 NPU를 쓰건 TPU를 쓰건 GPU를 쓰건 간에 물론 HBM DRAM을 안 쓸 수 있었다는 것이 이슈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로우 파워 DDR이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DRAM 쪽은 삼성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진다. 이것도 제가 과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나온 것들은 약간 노이즈가 많았다고 보고 AI 고점 논란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 경기 침체가 지나가 봐야 알듯이 AI 고점 논란도 가봐야 아는 거지요. 다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지난주에 알파벳 얘기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했죠. 엊그저께 메타 얘기했죠. 다 똑같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AI 투자는 향 15년 동안 우리가 울겨매가 되는 거니까 초반에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얘기하고 오늘 메타도 AI 어시스턴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그거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려고 하는 찰나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덜 중요하거나 아니면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사진 보여지는데 저 발전 단계 아까 사진 보여줬거든요. 네네네. 지금 AI 고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피크를 찍었고 지금 어쨌든 조정이 세게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면 현재가 한 몇 단계를 지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의 걱정은 피크를 아직 안 왔지만 피크 요 밑에 딸랑딸랑 옆에 이쪽에 딸랑딸랑 달렸다고 이렇게 매달려 있다. 피크를 앞두고 이쪽에 좀 매달려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올해 들어와서 주식으로 AI 관련된 한국이나 뭐가 간에 그저께 폭락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돈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익 실현하고 나오고 싶어 하는 심정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나 대신에 누가 들어올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데 경기 핑계대고 그다음에 고점 핑계대고 하다 보니까 이익 실현 근데 나오는 핑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경기 침체라는 게 워낙 큰 게 나오니까 AI 이슈가 아니고 다 빠지는 건데 그거 아니들은 뭐죠? 트럼프이즘 해가지고 다른 섹터로 가? 그럼 뭐야? 그럼 고점 논란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팔고 봐? 이런 거가 엄습하는 거죠. 지금 갑자기 소나기 정도가 아니고 천둥 번개가 한 네다섯 번 치는 그런 꼴이 지금 7월 16일 이후부터 되는 거거든요. 고점 대비했을 때는 30% 이상 빠지거나 개별 종목은 50% 빠졌기 때문에 오늘 봤을 때 오늘 장이 얼마입니까? 2670인가요? 봤을 때는 이거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는 맞아요. 낙폭 과대 맞는데 얼마만큼 더 살 것이 얼마만큼 세게 살 것이냐 나눠 살 거냐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전이면 8월 중순에 3분기 2분기 실적이 대충 다 마무리되는 8월 중순경이 되면은 기간이 됐던 조정에 더 추가적인 폭이 됐던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분석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대 낙폭은 맞는데 워낙 매크로상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구간인지라 어떻게 지금 자리를 형성하는지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 실적까지 같이 주시를 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또 정확한 때가 되면 그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반도체 관련해서 매 눈으로 정확한 타이밍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그때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장열 본부장님 나와주셨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